라는 과목의 전체적인 구조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다시 뭐 처음부터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예요. 보시면 출제 포인트라고 돼서 엄청 여러 가지 있죠. 혹시 첫 번째 줄에 있는 문자 엄청 많이 받았죠? 목차 보고 친구한테 설명하라고. 이 문구가 어색한 사람은 신규생이거나 스팸 설정이거나 제가 보내는 거 아닙니다. 3층에서 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써 있는 요 주제들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요 단원을 제대로 공부한 거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단일 함수의 극한값 그렇대. 서로 다른 두 함수의 사칙 연산과 합성 함수의 극한값 구하기. 극한값 구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요 얘기 하기 전에 극한값 단일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그랬거든. 아마 수렴 발산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 함수의 극한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는 수렴 발산이니까요. 그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죠? 우리 극한 그러면 기호 어떻게 생겼어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b다 이렇게 생겼죠. 이게 함수의 극한할 때 나오는 처음 보는 기호입니다. 그죠? 저 리미트라는 기호가 이제 극한에 해당하는 것이 될 텐데 읽어보자면 이런 거였다고요. 의미를 해석해보자면 x가 a는 아니면서 a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fx가 b의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b다.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x가 a는 아닌데 a에 가까워져 fx가 b에 가까워져.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등호라는 것의 의미는 리미트와 등호가 합쳐져서 수렴한다 이런 소리고요. 수렴한다는 건 국어적으로 보면 모여든다 이런 소리잖아요. 이 fx라는 함수값이 어딘가를 향해서 모여들고 있다는 거야. 어딜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요. 요 b는 누구예요? fx의 목적지가 b다 그 얘기예요. 요 녀석이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변에 쓰는 겁니다. 그죠? x가 a가 될 때 fx가 b에 가까워진다고. x가 점점점 a가 되어갈 때 함수값이 누굴 향해서 가는지를 보자. 그런 이야기고 하나의 값으로 정해져 있다면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고 값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발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가까워진다는 말의 의미 자체가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a보다 작은 값에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a보다 큰 값에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좌극한이다 우극한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림으로 이거 세 가지 들어있으면 해결될 텐데 요거 y는 fx다 라고 보고요. 요점 x좌표 a라고 했을 때 얘를 b라고 보면 극한이라는 건 가까워지는 거야. 실제로 도착했냐 여부랑은 상관없이 가까워진다고요.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의 값에 가까워진다 라는 건 a에 도착한 건 아니야. 요 a, b는 가리고 보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A 앞부분까지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이런 추세대로라면 실제로 x좌표 A가 됐을 때 fx는 무엇이 될까? 추측을 해보자는 거지. 뭐가 될 것 같다고? B가 될 것 같다고. 그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A, B는 여기 있는데 요 점 딱 가리고 이렇게 보자는 거야.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런 추세대로라면 실제로 이 종이 뒤에 숨겨져 있는 점의 좌표가 A, B일 거야 정도는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극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두 번째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 여기 A, 여기도 B, 여기 C 이렇게 생겼을 때도 극한값은 가리고 보면 뭐가 될 것처럼 보인다고 B가 될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죠? 실제로 도착을 해보면 C인데 그건 도착했을 때 얘기고 나는 지금 추세를 보는 중이니까 B가 될 것처럼 보인다. 이쪽도 마찬가지 그림 이런 꼬라지로 생긴 걸 보아하니 A에 도착하면 B가 될 것처럼 보이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x가 a에 가까워지면 fx는 b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게 여기다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그래프에다가 그림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보통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한다고요. 그죠? 왼쪽에서부터 다가오는 화살표와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오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A에 가까워진다는 것의 의미는 큰 쪽에서 작은 쪽에서 양쪽에서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 얘기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겼으니까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마지막 하나 얘는요. A에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부터 다가오면 B에 가까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오면 C에 가까워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도 얘 나름대로 있긴 있거든요. B에 가까워질 것 같잖아요. 얘도 얘 나름대로 있어요. C에 가까워질 것 같잖아요. 한꺼번에 퉁쳐서 뭐라고 말해야 돼? B라고 해야 돼? C라고 해야 돼? B라고 할 수도 없고 C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고? 없다 그런다고요. 얘는 B에 가까워지는 거고 얘도 B에 가까워지는 건데 얘는 없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 이거지. 책에 써 있는 단일함수에서의 극한값이라는 건 뭐 얘기하는 거다? A에 가까워져 갈 때 B에 가까워져 간다. 수렴한다 라고 표현하려면 뭘 보는 거라고요? 좌극한이랑 우극한 살펴서 그 둘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다. 그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 존재하겠죠? 우극한 존재하겠죠? 그 둘이 같아야 돼. 그런 뜻입니다. 되죠? 똑같은 그림을 연속 단원에 가서도 할 거기 때문에 미리 그려놓은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연속이라는 건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연속인지 아닌지 뻔히 알 수 있죠. 이렇게 손 안 떼고 싹 그릴 수 있으면 연속이잖아. 그지? 연속이라고 아니라고? 아니죠. 연속이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 손 떼야 되잖아. 그림 이렇게 그리다 말고 뽕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얘는 연속이라고 아니라고? 연속이? 맞죠? A에서 연속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보면 연속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도 얘랑 거의 똑같이 생긴 그림이라는 거야. 똑같이 생긴 그래프 3개 가지고 구분을 하자고요. 얘는 연속이 아니야. 왜 연속이 아니냐면 자극한이랑 우극한이 달라요. 양쪽에서 다가오면 서로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릴 수가 없겠죠? 얘는요. 요거 두 개는 같아. 향해 가는 목적지는 같은데 실제로 도착해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기더라야. 그죠? 잘못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불연속이 된다고요. 요 녀석은요. 다가오는 거랑 실제로 도착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리 얘기하자면 X좌표 A에서 연속이 된다는 거 무슨 뜻이었다?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도 존재하는데 걔네들이 같아야 연속이다. 뭐 이런 거였다고 하죠.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림 가지고 연속인지 아닌지는 금방 판단하면 되고 그림이 없을 때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은지를 확인해서 그게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달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손으로 쓰려다가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넘어갔고요. 뭐 얘기하고 있었죠?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함수의 사칙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 소리일까 이거?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극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걔네들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래요. 대답하라고 강요하진 않을 테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긴 하세요. 극한 이야기 하면서 함수 두 개의 사칙연산이래. 어디서 나오는 거였냐면 있어 머릿속에? 극한의 성질이라는 것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x가 a로 갈 때 fx를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베타. 알파하고 베타는 당연히 실수입니다. 조금 제가 여러분의 상태가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대로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다 약간 외겨 듣는 표정이면 속도를 약간 늦출게요. 다 아는 것 같으면 좀 빨리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대답을 하지 않더라도 눈빛으로 리액션을 좀 하라는 거야. 나 혼자 계속 하고 있잖아 지금. 네. 아무튼 약간 빡센 이야기지만
우리 아까 요 극한이라는 기호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리미트의 등호는 수렴하는 거다 그랬어요. 수렴한다는 것의 의미는 fx가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야. 그죠? 좌극한, 우극한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 그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변에 알파라는 실수가 오잖아요. 그럼 실제로 fx가 알파라는 값을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파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원래 수학에서 등호라는 건 좌변이랑 우변이랑 완전히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야 등호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fx가 알파의 값에 닿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아까 그렸던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보면 요 점에서 극한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B라고 대답하잖아요. 실제로 fx는 A에서 C라는 값을 갖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을 B라고 이야기한다고요. fx가 실제 도착점은 C지만 극한값이 B잖아요. 이 덩어리 fx가 알파라는 값을 갖지 못해도 상관없다고 목적지가 적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있으니까 물어볼까요? 뭐죠 이거? 이거잖아요. 그죠? 분모만 계속 커지니까 0이잖아요. x분의 1은 0이라는 값을 못 가져요. 분자가 1이잖아. 실제로 얘는 거의 0인 거지 0은 아니라고요. fx가 알파라는 값을 갖지 못해도 돼요. 알파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돼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어차피 등호라는 기호를 갖다 썼잖아. fx는 실제로는 알파라는 값을 갖지 못하지만 그냥 이 영어 덩어리를 알파랑 똑같은 숫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건 괜찮다 그런 소리예요. 얘가 0이라는 값을 실제로 갖진 못해요. x분의 1이. 그런데 이 덩어리 전체는 그냥 0인 것처럼 생각해도 된다고.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극한의 성질에 나오는 거 뭐였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얘는 x가 a로 갈 때 fx, x가 a로 갈 때 gx 따로따로 쓸 수 있고 극한값의 계산 역시 따로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영어 덩어리 자체가 숫자야. 알파라는 숫자라고. 이 영어 덩어리 자체가 베타라는 숫자예요. 알파라는 숫자랑 베타라는 숫자잖아. 그냥 실수 두 개니까 사칙연산 가능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당연히 가능하다고. 수렴한다면. 그래서 이 함수 두 개가 수렴한다는 조건만 달려 있으면 더하는 거 당연히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가능하고요. 빼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곱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 나누는 거 당연히 가능한데 나눌 때 분모가 0이 아니에요 정도는 필요하겠죠. 이건 그냥 숫자니까 사칙연산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두 함수 사이에 사칙연산이라는 건 이걸 의미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둘 다 수렴한다면 덩어리 자체를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분모 0이 아닐 때 나누는 거 가능하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수렴하는지 분모가 0이 아닌지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요거 가지고 나오는 거 뒤에 가서 보시면 무슨 합답형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미리 볼까요? 한 24페이지부터 나오는 거 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질 자체를 물어보는 게 24페이지부터 보시면 그런 거 나오죠.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거 합니다. 요 25번만 지금 빨리 보고 갈까요? 25번 문제 보시면 밑에 가려 답이 있어. 밑에 답이 써 있거든. 약간 이게 맥이 빠지죠. 손으로 싹 가리고 풀어보세요. 뭐 내는 거 아니잖아. 그냥 혼자 짜증나면 되는 거니까. 1번부터 차근차근 보는 겁니다. fx 더하기 gx가 수렴하면 fx 또는 gx가 수렴하네요. 고민을 해야지. 맞는 소리일까 틀린 소리일까. 다 여기서 가는 거예요. 둘이 더한 게 수렴하면 각각 또는 둘 중에 하나가 수렴하냐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두 번째 거 뭐래요? 더한 게 수렴하고 뺀 게 수렴하면 각각이 수렴하네요. 세 번째 건 뭐예요? 둘이 곱한 게 수렴하고 gx 혼자 수렴하면 fx가 베타분의 알파냐
베타분의 알파냐고 물어보는 건 베타분의 알파에 수렴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4번 곱한 게 수렴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냐요. 5번 fx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겁니다. 그죠? 무한대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등호를 썼지만 발산하고 곱한 게 수렴하면 gx가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냐입니다.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은 문제들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1번 어때요? 우리 제가 지금 방금 지우긴 했는데 극한의 성질에 보시면 나왔던 거 뭐냐면 fx, gx 두 개가 수렴하면 이 두 개 더한 것도 수렴하는 거예요. 뺀 것도 수렴한 거고 곱한 것도 수렴하는 거고 나누는 것도 수렴하는 거고 분모 0만 아니면 둘 다 수렴하면 연산한 결과가 수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거꾸로 연산한 결과가 수렴하면 각각이 수렴하는 거야? 그건 알 수 없다가 돼야죠. 수렴하는 두 개를 짬뽕한 결과가 수렴하는 거지 각각이 수렴하냐고 거꾸로 물어보면 할 말이 없다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수렴하지 않는 두 개를 섞어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런 문제들 여러분 앞으로 많이 풀게 될 거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수렴하는 두 개를 사칙 연산하는 결과는 수렴해 잖아요. 원래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뭘로 판단하는 거였다고? 좌극한, 우극한 살펴서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그런데 fx도 수렴하고 gx도 수렴하면 걔네 둘이 더한 건 굳이 좌극한, 우극한 살펴볼 필요 없다고. 수렴하는 두 개 짬뽕해서 만든 거니까 그냥 수렴하는 거다 이러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예요. fx 더하기 gx라는 녀석이 수렴하는지 여부는 원래는 이거 나름대로의 좌극한, 이거 나름대로의 우극한을 살펴야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고요. 수렴한 두 개를 짬뽕한 거니까. 단 보기 1번처럼 역은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발산하는 것도 섞으면 수렴하는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번 땡입니다. 2번은 fx 더하기 gx가 수렴했다는 이야기고 리미트 a로 갈 때 이 fx 빼기 gx도 무언가에 수렴했다예요. 그러면서 f랑 g랑 수렴하냐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게 저 형태 자체가 fx 더하기냐 fx 빼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이런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저거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이런 모양새를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얘 나오죠.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얘도 수렴하는 거고 얘도 수렴하는 거면 이거 둘이 더한 것도 수렴하겠죠. 그거 3으로 나눌 거래. 수렴하지 않을 이유가 뭐야? 숫자인데. 수렴할 거라고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겠죠? 요거 2배 해가지고 빼버리면 gx만 남을 거잖아. 그거 3으로 나누는 거야? 당연히 괜찮지. 그죠? 얘도 당연히 수렴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1번과 2번의 차이는 이거 하나만 나와 있을 땐 각각이 수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얘는 두 개잖아요. 이 두 개 짬뽕해서 사칙연산해서 이런 모양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둘 다 수렴하는 거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다고요. 오케이? 맞을까 틀릴까? 이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gx가 0은 아니에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약 올리는 거야. 틀렸어요. 왜 틀렸어? gx가 0이 아닌 것까지 좋은데 베타가 0인지 아닌지 몰라요. 숫자잖아요. 베타분의 알파라는 숫자거든요. 말했지만
얘가 베타에 수렴한다고 해서 gx가 딱 베타랑 똑같은 값 갖지 않아도 돼요. gx 자체는 0이라는 함수값을 갖지 못해도 극한값으로 0이 나올 수 있거든요. gx가 0이 아니라고 해서 베타가 0이라는 값을 못 갖는 게 아니라고요. 가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누기 할 건데 gx가 0이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타가 0이 아닌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gx가 아니라 베타가 0이 아니야 이런 조건이 달리면 참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베타가 0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경질 나죠? 4번. 둘이 곱한 게 수렴하면 각각 곱한 걸로 계산할 수 있느냐? 인데 이것도 거꾸로 생각해야죠. 틀렸습니다. 둘 개가 수렴하면 곱한 건 이걸로 수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면 둘이 곱한 건 알파 베타에 수렴하는 게 맞죠? 이건 0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곱하는 거니까. 그지? 나눌 때나 분모가 0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곱하는 건 뭐 얘도 수렴 얘도 수렴 그냥 곱하면 그냥 둘이 곱해서 끝 이러고 되는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더하고 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죠? 두 개가 수렴하면 짬뽕한 결과가 수렴하는 거지. 결과가 수렴했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이 수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곱한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 문제는 이렇게 써 있거든요.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가 존재한다면 얘랑 팔 아파. 얘랑 둘이 곱한 거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곱하기를 연결하려면 이거 숫자여야 돼. 숫자랑 숫자여야 곱하잖아요. 이 덩어리가 숫자여야 돼. 숫자라는 건 무슨 얘기라고? 수렴한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얘와 얘가 수렴한다는 걸 이미 내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둘 다 수렴하는 경우라면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근데 수렴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이 첫 번째 문제는 죽겠다 그죠? 다들 표정이 아주 그냥 가관입니다. 그래서 다시 중요하니까 다시 강조. 우리가 이 극한을 쓸 때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우변에 실수 왔을 때요.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수렴한다라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어 덩어리랑 알파를 같은 걸로 취급하세요 그 얘기잖아. 말로 야 fx가 알파에 수렴해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식 하나 이렇게 떨렁 줘도 이건 수렴한다는 걸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라고. 수렴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둘이 곱한 것의 값이 존재한다면 이거랑 이거랑 둘이 곱한 걸로 해결할 수 있냐? 안 된다고요. 왜 안 된다고? 얘랑 얘가 수렴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곱한 게 값을 가져. 곱한 게 수렴했어. 각각이 수렴해? 모르지. 모른다고? 받아들여 마음으로. 둘 다 수렴하면 곱한 거 수렴하지만 곱한 게 수렴했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곱한 게 수렴했다고 해서 각각을 곱해서 계산할 거다? 알 수 없다고. 알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각각이 수렴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에 여기 앞에 단서로 야 F도 수렴하고 G도 수렴해. 그럼 이거 참이 되겠지. 수렴한다는 조건이 달리면. 근데 이건 수렴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틀렸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수렴하는 두 개를 짬뽕한 결과가 수렴하는 거예요. 그죠? 수렴하지 않는 녀석이 섞이면 그 결과는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건 몰라요 이러고 끝날 게 아니라 이 녀석 자체에 뭐 자극한 우극한 살펴서 있는지 살펴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튼 수렴하는 두 개여야 이 두 개를 연산한 결과가 수렴하는 건데 지금 쟤는요. 여기 8 아니야? 무한대요? 이직선이냐? 무한대요? 발산하고 있어요. fx가 발산했고요. 둘이 곱한 건 수렴했대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랑 수렴하는 거랑 둘을 섞었다고? 그러면서 얘를 물어봤거든요. gx가 0의 수렴하니에요. 이거 맞았어요. 참이에요. 왜 참이냐면 발산은 발산인데 그냥 발산이 아니라 무한대 발산이야. 쫄라 커지는 발산이라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식을 살짝 바꿀 수 있어요. fx 분의 1로. 이게 뭐 되죠? 0 됩니다. 그죠? 그냥 발산이 아니라 무한대로 발산하는 녀석의 경우엔 역수를 취하면 0이라는 값에 수렴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랑 수렴하는 거랑 두 개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얘는 0에 수렴하는 거랑 얘랑 수렴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럼 fx 분의 1이랑 fx 곱하기 gx랑 이거 두 개 뭐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든지 해서 이거 만들어 보라는 거야. 뭐 하면 돼요, 둘이? 곱하면 되죠. fx 분의 1이랑 fx 곱하기 gx랑 둘이 곱하면 fx는 날라갈 거고 gx만 남을 거잖아. 그죠? 극한값은 뭐겠어요? 0하고 알파를 곱해서 0이라는 값에 수렴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교재입니다. 이 교재. 이걸로 하라고? 네, 이걸로 하자고. 아무튼 그래서 뒤에 걸 미리 좀 땡겨서 가져와서 봤고요. 이왕 본 김에 그 바로 앞에 페이지 잠깐 보세요. 23페이지. 그래서 극한의 정오판별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함수 극한의 성질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표시야? 화살표 돼 있는 거 좀 보시면 두 함수 fx, gx가 임의의 실수 x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사칙연산하거나 합성해도 극한값이 존재한다. 임의의 실수라는 건 모든 실수라는 뜻이에요. 그죠? 아무데나라는 이야기고요. 대신에 두 번째 거 보시면 함수 fx, gx가 어떤 실수 하나만 x는 a라는 좌표 한 군데에서만 극한값이 존재하면 물론 사칙연산한 결과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근데 첫 번째 화살표랑 차이는 뭐냐면 합성이에요. 합성한 경우는 알 수 없다가 돼야 돼요. 좀 이따 얘기해요. 세 번째 화살표 보시면 두 함수 fx, gx가 어떤 실수 x는 a에서 수렴해도 두 함수를 합성할 경우 수렴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방금 그거 이야기한 거죠. 그죠? 첫 번째 화살표랑 두 번째, 세 번째 화살표의 차이가 그거라고요. 네 번째 거 보시면 두 함수가 어떤 실수에서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수렴하지 않을 경우에도 사칙연산을 하거나 합성할 경우에 수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렴할 수 있다 인 거지 수렴한다 아니고요. 발산한다 아니에요. 수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즉 모른다 라는 소리고 모르니까 어쩐다? 다시 찾아본다. 자극한, 의극한 살펴서 같은지 확인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발레를 들어 푸는 것은 좋지 않다 되어 있죠. 완전 동의합니다. 발레를 들어서 푸는 건 약간 비겁한 거지. 약간 우기는 거거든요. 해설 같은 데 보시면 이게 녹화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발레를 드는 건 여러분 공부할 때도 조금 위험한 방법이에요. 이게 발레가 뭔지 알죠? 이것이 거짓임을 보이는 예시야. 그래서 발레를 발레로만 쓰시면 좋은데 여러분은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걸 참이라는 걸 쓸 때도 뭔가 예시를 들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숫자들을 몇 개 막 끄집어내가지고 대입해보니까 다 되네? 참. 아니요.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냈는데 뭐가 하나도 걸리적거리면 거짓이 맞지. 그게 발레거든. 통하지 않는 숫자가 있잖아. 반대되는 예시가 있잖아. 그게 발레인데 여러분은 발레를 어떻게 쓰냐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끌고 왔는데 다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니네 생각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해봐요. 1, 2, 3밖에 없잖아요. 고작 그런 숫자 가지고 성립하니까 다 성립해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발레는 약간 위험하고 요렇게 가셔야 돼요. 둘 다 수렴하면 수렴하는 거야. 아닌 게 섞여 있으면 모른다가 돼야 되고 연산한 결과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인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고 요거 한마디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성질에서 중요한 함정 두 가지라고 그랬어. 첫 번째는 각각이 수렴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 분모가 0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거 두 개가 매번 여러분을 약올리는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이 많아.
나한테 한 소리예요. 이제 하나 했어. 그다음 극한값 계산하는 것도 좀 볼까요? 혹시요. 잠깐만요. 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문제 지금 빨리 풀어보세요. 완전 쉬운 거야. 어디갔지? 여러분 교재에는 그 리미트 뒤에 숫자 써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리미트 x가 3-0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방향 나타낼 때 요즘 책에는 뒤에 이렇게 0 안 붙이거든요. 근데 이건 옛날 사람이 만든 책이어가지고 0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뒤에 더하기 0이나 빼기 0은 그냥 방향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얘 뭐예요? 3 좌극한 이야기 하는 거다죠. 그래프에 보시면 좌극한 얼마예요? 3이에요. 이거는요. 3의 우극한 이야기 하는 거다죠. 우극한 얼마예요? 5입니다. 그죠? 그리고 함수값 점 어디 찍혀 있는지 살펴보시면 5에 찍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 합성하는 거 나오니까 그것 좀 보면 4번이에요. x가 0으로 갈 때 fgx 되어 있는데 합성함수의 극한 혹은 연속 찾을 때는 이런 방법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x가 0으로 갈 때 뭘 찾으라고요? fgx. fgx 찾으래요. g에다 먼저 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극한값을 물어봤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살펴봐야 돼요. 0-랑 0+를 g에다 먼저 넣고요. 튀어나오는 걸 f에다 넣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g에다 먼저 넣을 건데 g에다가 0+랑 0-를 넣어보면 0- 넣으면 얼마예요? 0 좌극한이니까 3이에요. 그죠? 3은 3인데 그래프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화살표가 여기에 그어지죠. 화살표의 끝이 3을 향하고 있긴 있는데 3에 닿았어 안 닿았어? 3에 안 닿았어요. 올라가는 중이잖아요. 아직 3에 도착 안 했잖아요. 3보다 커요, 작아요? 3보다 작죠. 여기가 딱 3이거든. 지금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런 거라고. 여기가 3인데 그림이 지금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멈춘 거야. 끝난 거지. 3 되기 직전에. 3 되기 전에 끝났으니까 3을 향해서 가는 게 맞긴 맞는데 3보다는 약간 작을 거다 그런 의미라고요. 이 두 번째 합성되는 f 입장에서 보면 g가 3에 가까운 값을 점점점점 주긴 주는데 3보다 작은 값에서 점점점 3이 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얘도요. 0+면 오른쪽에 있죠. 화살표 이렇게 있고 얘도 3보다 작은 데서 점점점 3이 되어 가니까 3-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F 입장에서는 3-가 들어왔다며 F의 3-는 3이죠. 참고로 얘는요. 방향 없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3이잖아요. 3의 마이너스면 이렇게야. 화살표의 끝이 3을 향하고 있는데 이미 3에 도착했어요. 3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F는 진짜로 3이 나가야 된다고요. 얘도 3이고 얘도 3이니까 둘이 같네요. 그래서 3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이나 연속은
요렇게 표 그려서 요 그림 가지고 찾아보시는 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프 주어졌을 때 극한값을 찾는 건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극한값 찾는 이야기를 또 짧게 해야죠. 어쨌든 이 단원에서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극한값 계산하는 거예요.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극한값 계산하는 거. 첫 번째로 우리가 시도하는 거 당연히 뭐냐면 대입하는 겁니다. 그죠? 실컷 x가 a는 아니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실제로 fx 그래프가 대부분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죠. 쭉 연결돼서. 요즘 x좌표 a라고 보면 화살표의 끝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어디일 거라고? 어차피 fa일 거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fa랑 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러니까 극한값을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당연히 대입해보는 겁니다. 화살표의 끝이나 실제 함수값이나 같을 거니까 대부분은. 그런데 대입해서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지. 대표적으로 누구? 0분의 0꼴. 극한값 계산이라는 곳에 보시면 총 4가지 이상한 모양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0분의 0,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세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네 번째는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총 4가지 모양새 나옵니다. 설명하기 전에 뭐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쟤네들이 뭐였지?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이래요. 대입했을 때 저런 모양새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0분의 0 같은 경우에 아주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이런 거지 뭐. 그죠? 대입했더니 어때요? 분모도 0 되고 분자도 0 되고 어쩐다? 인수분해하고 약분한다. 0분의 0꼴은 언제나 인수분해하고 분해, 약분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대입했더니 0이 된다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대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내가 편의상 대입한 거지. 편의상 대입한 건데 대입했더니 분모가 0이 됐어? 분자도 0이 됐어? 사실은 거의 0분의 거의 0인 거거든요. 딱 0분의 딱 0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0분의 0이니까 도대체 얼마의 값인지 알 수 없어서 우린 뭐 할 거다. 0이 되도록 하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시켜 버릴 거다. 다행히 대입했을 때 0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0은 아니기 때문에 요놈 둘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게 약분이 가능하다고요. x에다 1을 대입할 건 아니고 원래는 x가 1이라는 값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냥 편의상 내가 대입한 거지. 아무튼 똑같이 생긴 x-1이라는 인수 들어있으니까 요거 두 개 약분하고 나면 누구랑 똑같다고? 그냥 x-2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대입했을 때 분모도 0, 분자도 0이 되는 경우면 인수분해하고 약분하시면 해결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지. 약간 귀찮다는 게 문제지. 인수분해를 하기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걸 이렇게 생긴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그래서 0분의 0이니까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뒤에 가서 나올 거지만 미리 땡겨서. 우린 어차피 다 배웠으니까 거기까지는. F1이 얼마? 빵? 에헤. 뭐다 이거? 에헤. 이걸 fx라고 하면 이거 f'1이랑 똑같아요. 뭐죠?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요 정도는 아주 간단하게 생긴 2차니까 금방 인수분해하고 뭐 하고 하면 되는데 3차, 4차 이상 되면 막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귀찮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게 0분의 0 이야기였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다 쓰기 귀찮으니까 말로 할래요. 뭐부터 봐야 되죠? 정확히는 분모랑 분자의 차수부터 비교해야 됩니다. 그죠? 혹시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눈으로 저한테 사인을 계속 주세요. 안 주면 난 그냥 계속 할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분모랑 분자의 차수를 먼저 비교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차수 똑같은 거잖아요.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앞에 개수 가지고 찾죠. 개수의 비 가지고. 왜냐하면 차수가 제일 큰 것만 보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애들 다 쩔이거든. 어차피 0으로 다 없어질 애들이잖아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분모가 더 빨리 커진다는 이야기니까 0에 수렴하겠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한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이게 얘도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건데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2x 분의 뭐 3x제곱 빼기 5 뭐 이렇게 생긴 거라고 보면 사실은 교과서에서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방법은 이걸 설명하는 방법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가 0이다 잖아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가지고 얘를 찾는 거거든요. 보시면 분모 발산하는 녀석이고 분자도 발산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원래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발산분의 발산이거든. 근데 저걸 발산하지 않게 만들 거라는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분자랑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 2차죠. 나누는 거야. 분모 분자를 2차로. 그러면 1 더하기 x분의 2 3 마이너스 x제곱분의 5 이렇게로 식이 바뀔 거라고요.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보면 어때요? 분모 분자가 각각이 수렴하는 녀석이 되잖아요. 얘는 둘 다 발산하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계산할 수가 없지만 x제곱으로 나누면 각각이 수렴하는 녀석으로 바뀐다고. 그럼 이제 얘 나름대로의 극한값, 얘 나름대로의 극한값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분모 극한값 얼마야? 1이지 뭐. 얘는 그 값이 얼마예요? 3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값이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근데 이런 과정을 매번 거치기가 귀찮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에이 어차피 최고차 빼고 나머지는 다 쩌리로 없어질 애들이고요. 이거 0이니까요. 얘만 쳐다보면 되네. 깜짝이야. 약분하면 최고창의 개수 가지고 극한값을 찾을 수 있더라. 이렇게 그냥 우리는 연습하는 거였다고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은 뭐였냐 하면 둘 다 발산하는 거니까 수렴하게 바꿔 놓을 거고요. 수렴하게 되는 이유는 요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는 건데 뭐 분모 차수가 더 크면 어쨌든 0의 수렴,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 둘이 같으면 최고창의 개수의 비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찾으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는요. 이거 결론을 이야기할까요? 얘하고 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유리화라든지 아니면 치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 요거 두 개는 다 얘 또는 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제는 이런 거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네? 이렇게 할까요? 이런 겁니다. 이 왜 중괄호야?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고요. 얘도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꼴이거든요. 무한대는 기본적으로 얘도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발산 빼기 발산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이건 뭐 해야 돼요? 유리화라는 걸 거치죠. 유리화를 거치면 누가 돼요? 이런 모양새가 될 거라고요. 얘는요. 이런 거거든요. x가 1로 가면 0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걸 무한대라고 책에서 표현한 거고요. 1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얘는 0이죠. 그래서 이걸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한대인 이유가 뭐였냐면 0분의 1이어서 그런 거였다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누구랑 같은 거냐면 0분의 0꼴이랑 같은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0분의 1에다가 0을 곱한 거니까. 그래서 이건 0분의 0꼴이다 그 소리입니다. 0분의 0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인수분해하고 약분할 거라고요. 물론 여기는 인수가 있는데 여기는 인수가 없잖아요. 이 뭐 하면 돼? 통분하면 되겠지 뭐. 통분하든지 유리화 하든지 뭐 하면 뭐가 나오겠지 뭐. 그죠? 그렇게 해서 인수분해 하시고 약분하시면 답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5페이지에 보시면 프린트로 5페이지에 있는 건 이제 이름만 먼저 보시면 될 텐데 요 페이지 안에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는 좀 오반데 분위기를 보니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제목만 보시면 0분의 0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런 녀석들이 있을 거고 그거 외에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 이런 애들도 다 극한값 계산할 때 나오는 것들이고요. 이 5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건 사실은 수열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미적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그 함수의 극한 앞에 원래 수열의 극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문과 이과 상관없이 다 배우던 내용인데 이제는 미적분을 옮겨가가지고 수학 2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볼 일이 없긴 하죠. 아무튼 뭐 얘도 원리는 똑같이 생겼는데 로그 붙어 있거나 상악함수 붙어 있는 거니까 토할 것 같죠?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래도 제가 계속 떠들 수는 없잖아요. 7쪽, 8쪽, 잠시만요. 9쪽까지 지금 좀 풀어봅시다. 몇 개 안 되니까요. 호딱호딱 푸세요. 2번하고 3번은 그냥 계산하는 거라서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4번도 크게 할 얘기는 없고 대신에 이제 답을 보시면 뿔마로 되어 있죠. 요거는 극한의 문제였다기보다 이것의 값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인데 분자는 1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려면 분모가 값이 없든지 있어도 분모가 0이면 되죠. 근데 분모가 값이 없을 리가 없어요. 그냥 로그 함수거든요. 로그 함수 뭐 이렇게 정의역에서는 끊김없이 쭉 그어진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발산할 리는 없기 때문에 이제 뭐밖에 생각할 수 없냐면 분모가 0에 수렴하는 경우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그럼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2 얘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로그 2의 x제곱이 2면 되고 x제곱이 4이기 때문에 x는 뿔마 2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 2를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 괜찮은데 끄집어낼 때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2 로그 2의 절대값 x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냥 x 아니고 x제곱이니까 x에 음수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5번인데요. 그냥 우리가 보통 문제집에선 잘 보기 힘든 녀석이긴 하지만 얘도 푸는 방법이 다른 건 아니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y 물어봤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죠. x랑 y에 해당하는 관계식이 이거잖아요. 그럼 누가 필요하다고? y는이 필요한 거니까 y끼리 모아야죠. 일단 y 붙어 있는 게 여기도 y 있고 여기도 y 있으니까 요놈 우변 넘겨서 3의 x 더하기 y 빼기 3의 y 얘가 3의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요거 3의 y제곱으로 묶이겠죠? 그럼 3의 x제곱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3의 y제곱은 누가 돼요? 3의 x 마이너스 1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럼 y는 뭐가 된다? y는 로그 3의 3x 빼기 1 3의 x 빼기 1 그죠? 이거 극한 보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가 껴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만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그냥 얘 나름대로 합성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얘랑 얘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간대. 얘는 어디로 가요? 지수에 갑자기 x가 있어. 어쩌지? 싶은 생각이 들죠? 분모 무한대지. 분자도 무한대지.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뭐 봐야 돼요? 차수 보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 분모랑 분자가 무한대가 되지 않게 만든다고. 자, 이것도요. 사실은 미적분에 나오는 거지만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거 찾는 건데 뭐 할 거냐면 분모랑 분자를 3의 x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요거 1 빼기 3의 x제곱분의 1이고요. 분자는 3분의 1이 됩니다.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죠? 이거 얼마예요? 빵이지. 3의 x제곱이 무한대잖아요. 네. 왜 지수함수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x가 무한대가 되면 얘가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분의 1이니까 얘는 빵이에요. 그럼 결국 극한값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의 극한값이 3분의 1이니까 거기에 로그까지 씌워져 있죠.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수나 로그의 극한을 볼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겠지만 푸는 방법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풀어보라고 했고요. 6번은 근해 공식 이용해서 찾아보시면 돼요.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어서 넘어갈 거고요. 근해 공식 가지고 베타가 무엇인지 찾은 다음에 A가 0으로 가는 그간 찾아보시면 0분의 0 되거든요. 유리화하고 뭐 인수분해 하시고 하시면 해결될 거고요. 7번 이런 건 많이 볼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위험한 방법이에요. 4x는. 이걸 쳐다보고 이거 만족하는 fx 4x 하면 안 될까? 답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x가 0으로 가고 있죠. 4로 가고 있죠. 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f 안에 x 들었잖아요. f 안에 더럽게 생겼죠. 근데 x가 4로 가면 얘 뭐 돼요? 0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할 거다? 루트 x 마이너스 2를 t로 치환하자. 그죠? 그럼 이 식 전체는 뭐가 되는 거야? x가 4로 간대. t는 0으로 가겠죠? 리미트 t는 0으로 가게 될 거고 분모는 그냥 ft가 되겠죠. 분자 약간 복잡한데 x제곱 빼기 16이어서 이거 그냥 해결하시면 되죠. 2 넘기고요. 양변 제곱하면 x가 t 더하기 2의 완전 제곱 돼요.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죠? t 더하기 2의 4제곱 빼기 16 이렇게 생겼겠네요. 여기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필요한 거야. 이거 그죠? t분의 ft가 필요한 거거든요. 아마 이거 전개하면 여기 상수항이 16일 거고 16 빼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가 있을 거예요. 물론 4제곱을 당연히 전개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약분해서 날릴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살금살금 해보면 4제곱 한꺼번에 할 생각하지 말고 제곱으로 먼저 쪼개면 되잖아요. t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랑 이거는 4의 제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더하기 4 t 뭐야 이게 t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쪼개면 되죠. t 더하기 2에다가 2 더한 거 t 더하기 2에다가 2 뺀 거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쓰고 나서 보니까 누구랑 얘가 섞여서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죠?
이건 뭐 2하고 2는 사라지면 t만 남을 거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4분의 1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 0으로 가고 있는 중이니까 요거 4 더하기 4 해서 요거 8이고요. 2 더하기 2해서 요거 4고요. 그래서 극한값이 얼마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결국 x분의 fx라는 모양을 찾으러 가는 건데 극한으로 가는 숫자가 0으로 가는 게 주어져 있고 4로 간대요. 게다가 괄호 안에 f 괄호 안에 더럽게 생겼으니까 저거 째로 치환하시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건 가우스인데 가우스는요. 잠깐만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일단 킵 15페이지 갑니다. 가우스보다 재밌는 게 훨씬 많으니까요. 재미가 없잖아요. 15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함수의 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아이고.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수렴 조건을 주고 함수식 또는 미지수를 구해보세요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 보면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수열의 극한 아니고 함수의 극한이에요. 아무튼 단서를 구한다. 0분의 0꼴을 수렴하는 경우에 조건식 두 개가 나온다거든요. 요 말부터 일단 두 번째 거요. 얘가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건데 14번 문제 보자고요. 첫 번째로 나온 건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네요. 분모가 x 마이너스 1이야. 0에 수렴했죠? 그런데 값이 있죠. 분모가 0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값이 있다는 거 무슨 얘기다? 분자도 0에 수렴했다. 그지? 그러니까 무슨 어디니? f1이 얼마의 값을 갖는다. 1이라는 값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근데 이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만든 정보이지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를 가지고 만든 정보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이 식에서 수렴한다 가지고 만든 정보란 이야기예요. 이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야는 아직 안 썼다고. 그러니까 그것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까지 하나 더 해서 두 개의 관계식이 튀어나온다는 거고요. 이것도 우리 미분계수 가서 보면 F1이 1이기 때문에 요 1의 자리에다가 F1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결국? F'1이에요. F'1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극한 하나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분모 0 됐으니까 분자도 0 돼야 되고 그 바람에 미분계수 됐네. F'1이 마이너스 1이야. 극한값이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정보가 하나 더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에다가 뒤에 거 보면 뭐 있는 거야 이제.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분모 2차인데 1에 수렴했죠. 무슨 얘기다? 분자도 2차다. 분자의 2차 항의 개수가 1이다. fx 어찌 생겼다고요? 출발을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 이렇게 할 거고 그 뒤에 ax 더하기 b 이렇게 오겠죠. 이 a, b를 뭐로 찾는다? 이거 두 개로 찾는다. 오케이? 밑에도 볼까요? 15번. 어쩌면 좋을까? fx가 나와 있어요. 무한대로 보냈어. 0에 수렴했대. a랑 b를 구해보랍니다.
카톡. 생각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냥 fx에 대입하는 거고요. 통분해버리면 되지 뭐. 그죠? 여기에다가 누가 온대요? x-1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온다는 얘기잖아. 그죠? 얘보다 빵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x가 무한대로 간다며. 분모가 1차야. 0에 수렴했대. 무슨 소리예요? x가 무한대야. 분모가 무한대야. 그런데 수렴하긴 했어. 0에. 무슨 소리다? 분자가 상수다. 분자의 차수가 더 작다 그 얘기잖아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야. 0에 수렴했다는 건 분모가 더 큰 차수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분모가 고작 1차거든? 무슨 얘기야? 분자가 상수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라고요. 전개 싹 하셔서 2차 항도 빵, 1차 항도 빵. 이걸로 A랑 B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다음 16번입니다.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요. x가 a로 갈 때 저거가 5분의 3이래요. 당연히 a를 먼저 대입을 해봐야겠죠? a를 대입하면 분모가 뭐 돼요? fa 됩니다. 그죠? 분자가 뭐 돼요? fa 됩니다. 그죠? 그런데 5분의 3이래요. 1이 아니고. 뭔 소리야? 무슨 뜻이다? fa가 0이다. fa분의 fa인데 5분의 3이래잖아. 이상하잖아. 무슨 소리라고? fa가 0에 수렴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1이 아닌 이상한 값을 수렴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fa가 0이라는 건 뭔 소리야? fx가 2차라고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하면 x-a가 인수로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 또 하나는 어떻게 찾을까? 이게 풀다 보면 알겠지만 A랑 B가 정확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요 값이 얼마인지 나와요. 알파 빼기 베타가. 우리가 A라고 했지만 어차피 두 군이 알파 베타니까 얘가 A, B 이렇게 생각해보면 fx라는 건 우리가 방금 찾은 것처럼 이거 하나가 인수로 들어있어요. 그래야 5분의 3에 수렴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또 하나 누가 있다고 치고 요거 저기다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자는 x-a, x-b에서 x-a를 빼는 거니까 x-a로 묶을 거예요. x-b 빼기 1입니다. 그죠? 분모도 마찬가지겠죠. x-a, x-b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x-a 이렇게 약분될 거니까 누가 되는 거다? a-b 더하기 1분의 a-b 빼기 1. 얘가 5분의 3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a-b가 4구나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좀 더 봐야 돼.
넘어가 되죠? 다음. 다항함수 gx에 대해서 극한값 저것이 존재한대요. fx가 저렇게 복잡스러운 녀석일 때 이렇게 생긴 극한값 찾아보래요. 둘 다 x가 1로 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x-1분의 gx-2라는 값을 알아요. 그죠? 구하라고 한 건 이거야. 엄청 복잡하게 생겼네요. 저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이 지금 f랑 g랑 두 개가 다 있거든요. 근데 f랑 g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얘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f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 g로 통일하는 게 좋을까? 정해야죠. 네? 뭐가 좋을 것 같아요? g로 통일하려면 x-1로 나눠야 되잖아요. f로 통일하려면 식이 좀 길어지긴 하겠지만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식으로 통일하자는 이야기예요. 뭘로? f로 통일하자 그 얘기입니다. 별론가? 다들 되게 언짢아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다시.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식이 두 개가 함수가 지금 두 개 있잖아요. gx도 있고 fx도 있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얹어놓고 풀기가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방법은 얘가 어차피 gx-2x니까 여기 있는 f를 g로 바꾸는 게 방법이에요. 이 f를 g로 바꾸는 건 이 관계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녀석을 g로 바꿔보자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fx를 뭐라고 볼 거다? x-1 gx 빼기 x-1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다. 그 다음 얘 어쩔 거라고 그냥 여기다 대입할 거라고. 하면 뭔 일이 벌어지겠죠? 해보세요. 벌어졌죠, 뭔가. 다음은 22번을 먼저 좀 볼게요. 문제집 같은 데 있는 겁니다. 그죠? RPM 뭐 이런 데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거. 실제로 값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작전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죠. 다항함수 fx가 저 따위로 생겼대요. 마음이 불편하지. 뭐 때문에? f 괄호 안에 누가 있어요? x분의 1이 있어요. 저 x분의 1이 약간 보기 싫다는 거야. 어쩌면 좋겠어요? 그죠? 치환. x분의 1을 뭐로? t로 치환한다. 우리 왜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 언제 풀었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거. 이것도요. 이 f 괄호 안에 있는 게 너무 보기 싫었잖아요. 이거 통째로를 그냥 t로 치환해서 풀었잖아요. 그죠? 물론 t랑 x 사이 관계식을 찾았어야 했지만. 그러니까 이 녀석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와서 보면 괄호 안에 x분의 1인 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거다. 저 x분의 1을 t로 치환해버릴 거다. 그 얘기라고요. 얘를 t로. 그럼 이제 얘는 f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근데 문제는 x분의 1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여기 써있는 x들도 다 t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x가 0 플러스로 가면 t는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겠죠? 분모가 0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은 t 자체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분모가 t 세제곱분의 1, t분의 1, t 세제곱분의 1 곱하기 ft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2더라 예요. 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 있는 x분의 1은 t로 해결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 분모랑 분자에 이제 t 세제곱이 또 생긴 거야. t 세제곱 분의 1이 생긴 거지. 저건 또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얘도 이렇게 생긴 게 문제잖아. 이런 거. 이런 애들 없애려고 뭐 하는 거다? 이번엔 분모랑 분자에 t의 세제곱을 그냥 곱한다. 다시 치환하면 원래 게 돼버릴 거니까. 이상하잖아. 어쩌라고. 무한대로 가면 얘 0 되고 얘 뭔지 모르겠어. 수렴했다는 거 보니까 0이 되는 거 보긴 한데 그래서 뭐 더 어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다항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분모랑 분자에 t의 세제곱씩을 곱해서 1 더하기 t제곱 ft 빼기 t 세제곱 이렇게 바꿀 거라고요. 얘가 2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도 나오는 정보는 두 가지예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분모 2차니까 분자도 2차. 그리고 극한값이 2니까 2차항의 개수가 2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ft는 출발이 뭐다? 일단 요 t세제곱은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2t제곱이 와서 붙을 거고요. 그 뒤에 1차항이랑 상수항이 붙어 있겠죠. 이거 두 개는 뭘로 찾아요? 이제 이걸로 찾아요. 그죠? 이걸 계산할 때도요. 이렇게 보자고요.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죠. x-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분의 분자가 fx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 0되죠. 아마 얘 0 되겠죠. 얘는요. 3이거든요. 나쁜 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랑 똑같다는 이야기냐면 이거랑 같아요. 어차피 3에 수렴하는 거니까. 그죠? 얘 뭐라고? 2분의 3이라고. 이거 뭐라고 그래서 2분의 9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보다 1 집어넣으면 0이 되는구나. 분모 0 됐으니까. 게다가 자꾸 미분계수를 쓰게 되네요. 아 편하잖아. 언제 넣어서 인수분해하고 있어. 그래서 요 두 개의 사실을 이용해서 A하고 B까지 찾아보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것도 계속 계산하는 문제들이에요. 합성하는 건데 아까처럼 그림이 그려진 경우야 뭐 표 그려서 하시면 되고요. 얘처럼 식으로 주어진 경우에 인데 이것도 결국엔 뭐 하는 거냐면 치환하는 거예요. F라는 녀석 괄호 안에 너무 더럽게 생겼잖아요. fx라니.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 있는 걸 통째로를 치환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일단 주어진 조건들을 살펴보면 x가 0으로 갈 때 3에 수렴했으니까 f0이 0 되겠죠? f1도 0이 되는구나 라는 거야. 그 두 개에다가
x가 1로 갈 때인데 이거 일단 이렇게 쓰자고요. 얘는 얼마라고요? 여기서 3이라고요. 굳이 끝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건 3이라고 계산한 거 치울 거야. 3. 그리고 나서 보면 분자를 먼저 괴롭히셔도 되고 분모를 먼저 괴롭히셔도 되는데 요 밖에 있는 f 입장에선 요 fx, 자 x는 1로 가요. x가 1로 가면 fx는 0으로 가거든요. x가 1로 가면 fx는 0으로 가요. 0으로 가는 녀석이 얘한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fx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한다고 치면 얘는 ft가 돼요. 분모에 누가 필요해요? t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t는 0으로 가는 녀석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모양새가. x가 1로 간다는 거나 t가 0으로 간다는 거나 같은 말이니까. 그럼 ft였어요? t예요? t는 내 마음대로 쓴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노란색으로 쓴 건 사실상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ft에다가 x가 1로 갈 때 ft가 원래 뭐였어요? fx였어요. fx 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게 이거를 굳이 치환 안 하면 이렇게도 쓰는 건 가능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x-1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fx를 분자 분모에 하나씩 그냥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얘는 얘 나름대로 4라는 값을 가질 거고 이렇게 하면 0분의 f0이잖아요. 이거거든요. 이건 또 얘 나름대로 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긴 있는데 일단은 괄호 안에 있는 거 더럽게 생겼으니까 저걸 t로 치환한다고 보면 말이 끊겼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24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거. 이것도 뭐 문제집 같은 데 다 있는 녀석이죠. 함수 fg가 x가 1로 갈 때 fx는 무한대예요. 발산하는 녀석이고요. fx 빼기 2gx는 1에 수렴하는 녀석이에요. 저거 두 개 가지고 뭘 계산하래. 수렴하는 두 개가 나와야 더하든지 빼든지 곱하든지 나누든지 할 거잖아요. 수렴하는 두 개가 나와야 연산을 할 텐데 발산하는 녀석이 껴있어. 근데 그 발산이 그냥 발산이 아니고 무한대 발산이라고요. 그럼 쟤는 어떻게 바꾸면 된다고? 수렴하게 만들 거라고. 어떻게 만들 거라고? 이렇게 만들 거라고요. 뭐 된다? 0 된다. 0이 수렴하는 게 된다. 그럼 이제 요 놈도 수렴했고 요 놈도 수렴했으니까 요 놈하고 요 놈하고 두 개, 뭐 더해도 수렴하겠죠? 빼도 수렴하겠죠? 곱해도 수렴할 거예요. 이거로 나누는 것도 수렴하긴 할 텐데 그 네 개 중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둘이? 뭘 해야 식이 제일 간단해져요? 곱해야지. 더하면 f분의 1 더하기 f 빼기 2g 뭐 어쩌라고. 둘이 곱해야 fx분의 fx 빼기 2g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x가 1로 갈 때 1 마이너스 2
fx분의 gx하고 같은 게 되잖아요. 극한 값은 얼마예요, 이거? 0입니다. 그죠? 얘가 0이잖아요. 0하고 1을 곱하면 당연히 0이 나와야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분의 gx죠. 이거 얼마예요? 2분의 1 이렇게 생겼겠죠. 1 마이너스 2 땡이 빵이니까 땡은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저거 계산하는 거야. 뭐 하면 돼? 분모랑 분자를 fx로 나누면 되겠죠. 내가 찾아낸 정보는 f분의 g가 2분의 1이다 하니까 저거 fx로 나누면 fx분의 gx가 나올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극한값을 찾아보시면 되겠다 이고요. 참고로 이거 책에는 해설로 요 녀석을 치환해서 푸는 문제들 해설도 되게 많아요. 요 녀석을 hx라고 치환해서 요 녀석을 hx랑 fx로 뭐 표현하는 건데 뭐 저는 얘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눈에 좀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녀석으로 바꿔가지고 계산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고요. 그 요 1단원에 남은 문제들이 좀 있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걔네들은 여러분 풀 시간을 좀 드리려고 뒤로 약간 밀어놨어요. 그래서 칠판에 번호를 써드릴 테니까 걔네는 잠깐 쉬었다가 풀어보도록 하고.